새벽 4시 알람 소리. 똑같은 새벽이 또 시작됩니다. 70세 김순희 할머니는 30년째 똑같은 시간에 눈을 뜹니다. 아이고, 몸이 말을 안 듣네.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어쩔 수 없어요. 시장 새벽 품팔이를 나가야 하거든요. 하루 5만 원. 그게 순희 할머니의 전부입니다. 시장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순희 할머니는 그 과부 할머니로 불립니다. 이름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고 그냥 남편 없는 할머니. 그게 그녀를 부르는 유일한 방식이었어요. 순희야, 오늘도 나왔네. 고생이 많아. 동정 어린 시선들. 하지만 순희 할머니는 이미 익숙해졌어요. 30년 동안 받아온 그 시선에 말이죠. 하루 일과가 끝나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립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하나둘 퇴근하는 시간, 순희 할머니의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죠. 할머니, 오늘도 수고하세요. 지나가는 젊은 직원이 인사합니다. 친절하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져요. 마치 우리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을 대하는 듯한 그런 느낌.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구부정한 어깨, 거친 손, 피곤에 절은 얼굴.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걷습니다. 아직 불이 켜진 집들을 보며 문득 생각해요. 저 집에는 누가 살까?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떨굽니다. 그런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내일 또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낡은 원룸에 도착해서 화장실 거울 앞에 섭니다. 30년 동안 매일 보던 그 거울. 하지만 오늘따라 뭔가 다릅니다. 거울 속 여자를 바라봅니다. 70세, 과부, 가난한 할머니. 그게 전부일까요? 갑자기 30년 전이 떠오릅니다. 남편을 잃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처음 일을 시작했던 그날. 그때 나는 뭘 원했더라.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나 자신은 없었죠. 오로지 엄마로만 살았어요. 이제 아이들은 모두 잘 삽니다. 대학 나오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순희 할머니가 원했던 모든 게 이뤄졌어요. 그런데 이제 뭘 해야 할까요? TV를 켭니다. 연예인들이 나와서 화려한 삶을 자랑합니다. 젊고 예쁜 사람들만 나와요. 나 같은 할머니는 저런 세상과는 상관없지. 채널을 돌리다가 멈춘 곳. 시니어 모델이 나오는 광고였어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당당하게 카메라를 응시하며 웃고 있습니다. 어머, 저 할머니 나이가 몇 살이지? 자세히 봅니다. 주름은 있지만 당당해 보여요.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순희 할머니는 다시 거울을 봅니다. TV 속 할머니와 자신을 비교해봐요. 나이는 비슷한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생각이 났어요. TV 속 그 할머니 말이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젓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가난한 과부 할머니인데. 그런데 이상해요. 자꾸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다음 날 새벽 또다시 알람이 울립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릅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정말 끝난 사람일까? 아니면 지금이 시작일까? 3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질문이었어요. 바로 이 질문이 순희 할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순이 할머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70세에 찾아온 새로운 가능성을 그녀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때로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진짜 시작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순이 할머니의 놀라운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3주 후 새벽 4시 평소와 같은 하루의 시작. 알람이 울립니다. 순이 할머니는 몸을 일으키며 중얼거려요. 아이고, 허리야.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며 거울을 봅니다. 3주 전 그 질문 이후 매일 아침 자신에게 묻고 있었어요. 오늘도 똑같은 하루일까? 시장 채소 가게 앞. 순이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양배추를 다듬고 있어요. 순이야, 너 요즘 뭔가 다르다. 생각이 많아 보여. 옆에서 일하는 영자 할머니가 말합니다. 다르긴 뭐가 달라. 똑같지 뭐. 아니야, 분명 뭔가 달라. 눈빛이 말이야. 예전에는 그냥 멍하니 일만 했는데 요즘은 뭔가 생각하는 게 보여. 순이 할머니는 손을 멈춥니다. 정말 그럴까요? 영자야, 너는 이 나이에도 새로운 걸 해볼 생각 없어. 새로운 걸, 이 나이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조용히 늙어가는 거지. 그런가. 하지만 순이 할머니 마음속에는 뭔가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오후 동네 마트에서의 운명적 만남. 오후 3시. 시장 일을 마치고 동네 마트에 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과일 코너를 지나가는데 어머, 사과가 또 올랐네. 개당 1,000원씩이나. 계산기를 두드리며 고민합니다. 며칠 전 아들이 보낸 용돈이 있지만 함부로 쓸 수는 없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돌아보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어요. 세련된 옷차림에 뭔가 특별해 보였죠. 저기, 혹시 절 찍으시는 건가요? 김미연은 당황하며 스마트폰을 내렸어요. 아, 죄송해요. 저는 김미연이라고 해요. 실버 트렌드 잡지에서 에디터로 일하고 있어요. 잡지요? 저 같은 할머니와는 상관없는. 아니에요. 할머니, 지금 시니어 시장이 정말 뜨거워요. 특히 할머니 같은 분이 필요해요. 순이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어요. 제가요? 전 그냥 가난한 과부 할머니인데요. 미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할머니, 제가 10년 넘게 이 일을 해왔는데 할머니만큼 강한 아우라를 가진 분은 처음 봐요. 아우라요? 네, 할머니 걸음걸이를 보세요. 70년을 살아오면서도 굽히지 않은 그 자세. 그리고 눈빛. 깊은 인생의 무게가 느껴져요. 순이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등을 더 곧게 폈어요. 할머니, 요즘 젊은 모델들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감동이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처럼 진짜 삶을 살아온 분들의 이야기. 그게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요. 그런가요? 네. 최근에 70대 할머니가 모델로 데뷔해서 엄청난 화제가 됐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메시지로요. 순이 할머니는 귀를 기울였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할머니도 분명 그런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혼자서 자녀들 키워내신 것만 봐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대단하다뇨. 그냥 살아온 거죠.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진짜 아름다움이에요. 포장되지 않은 진짜 삶의 아름다움. 순이 할머니는 마음이 동요했지만 현실적 걱정이 더 컸어요. 저는
저는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말도 어눌하고. 할머니, 진정성 앞에서는 학벌이 무의미해요. 할머니만의 진짜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못생겼고, 늙었고, 미연이 급하게 말을 끊었어요. 할머니, 진짜 아름다움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할머니 얼굴에 새겨진 주름 하나하나가 모두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진정성이에요. 하지만 순이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마트를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며 생각했어요. 그 젊은 여자는 왜 하필 나를? 버스가 와서 자리에 앉았는데 맞은편에 앉은 다른 할머니를 보게 되었어요. 구부정한 어깨, 피곤한 표정. 저분도 나와 비슷한 삶을 살아왔겠구나. 문득 궁금했어요. 저 할머니도 젊었을 때는 꿈이 있었을까? 냉장고에 붙어 있는 아들, 딸 사진을 봤어요. 대학교 졸업식 사진, 결혼식 사진. 이 아이들을 키우느라 나는 뭘 했지? 거울 앞에 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자세히 봤어요. 이마에 깊은 주름. 아들아, 공부해라. 걱정하며 생긴 주름. 눈가에 잔 주름. 딸이 대학 합격했을 때 기뻐서 웃으며 생긴 주름. 입가에 선. 아이들에게 괜찮다. 엄마가 다 해결할게 말하며 생긴 주름. 이게 다 내 이야기구나. 그때 현관문이 노크되었어요. 순이야, 집에 있어? 박미숙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어머, 순이야. 마트에서 누구랑 얘기하던데. 뭔 일이야? 아, 그냥. 미숙이는 집 안을 훑어보며 혀를 찼어요. 아이고, 순이야. 정말 이런 데서 혼자 사니까 마음이 아프네.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차라리 노인정이라도 다니면서 친구들 좀 사귀라고 하더라. 난 괜찮아. 뭐가 괜찮아? 이 나이에 혼자 이런 원룸에서. 아이고 참. 미숙이는 소파에 앉으며 계속 말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유럽 여행 다녀왔는데 사진 좀 보여줄까? 스마트폰을 꺼내서 화려한 여행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이거 파리 에펠탑 앞에서 찍은 거야. 딸이 회사에서 성과가 좋아서 포상 휴가로 간 거야. 2주 동안 유럽 전체를 돌았다니까. 수룬이야, 너는 여행 한 번도 안 가봤지? 아, 그러고 보니 여권도 없을 거야. 미숙이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언제 한번 우리랑 같이 가자. 국내 여행이라도. 돈 걱정은 하지 마. 우리가 다 낼게. 그 순간 순이 할머니의 가슴에 뭔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30년 동안 참아온 그 감정이. 미숙아. 응. 나는 너의 동정이 필요 없어. 미숙이는 당황했어요. 평소에 조용하던 순이가 이런 말을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뭐야 갑자기. 나는 친구 걱정해서. 친구 걱정이라고 30년 동안 나를 한 번이라도 친구로 본 적 있어. 순이야, 갑자기 왜 그래? 항상 불쌍한 순이, 도와줘야 할 순이로만 봤잖아. 나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야. 미숙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뭐, 내가 뭘 했는데. 남편 없이 애들 키우느라 고생했다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요즘 세상에 이혼한 여자들 널렸어. 미숙아. 아니 진짜로
너는 현실을 몰라.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지. 우리 남편은 사업하느라 밤낮 없이 일해. 그래서 이런 아파트에서 살고 딸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거야. 미숙이는 더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가난한 건 노력이 부족해서야. 남편 없다고 해서 평생 그렇게 살 이유는 없잖아. 그 순간 순이 할머니는 30년 동안 삼켜온 모든 말들이 터져 나오는 걸 느꼈어요. 미숙아, 나가줘. 뭐, 나가라고, 당장. 야, 김순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30년 동안 참았어. 내가 나를 무시하는 것도, 동정하는 것도 다 참았다고. 순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힘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못 참겠어. 나도 인간이야. 꿈도 있고 가능성도 있는 인간이라고. 미숙이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꿈, 가능성, 너가 70살 먹은 할머니가. 그래, 70살 먹은 할머니가 어때서? 미숙이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나이 들어서 이상해지는 건 아니지? 병원 한번 가봐. 치매 검사라도. 문을 쾅 닫고 나가는 미숙이. 하지만 순이 할머니는 이제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마음을 말한 거였으니까요.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김순이, 너는 정말 뭘 할 수 있을까? 그때 김미연의 말이 떠올랐어요. 할머니만큼 강한 아우라를 가진 분은 처음이에요. 진짜 삶의 아름다움. 할머니만의 진짜 이야기. 그 밤 잠들기 전에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정말 해볼까? 다음 날 아침 7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김미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어제 마트에서 만난 김순희입니다. 할머니, 연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 모델이라는 거,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미연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물론이에요. 할머니, 저는 어제 밤새 할머니 생각을 했어요. 이건 정말 운명의 만남이에요. 하지만 전 아무것도 모르는데. 괜찮아요. 제가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답게만 계시면 돼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이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언제였을까?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김순이,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랫동안 참아온 분노가 새로운 용기의 시작이 되기도 하죠. 순이 할머니의 진짜 도전이 이제 막 시작됩니다. 순이 할머니는 강남의 한 촬영 스튜디오 앞에 서 있었어요. 높다란 빌딩들 사이에서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여기가 맞나? 손에 든 메모지를 다시 확인했어요. 김미연이 적어준 주소가 맞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미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세련된 옷차림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긴장되시죠? 네, 많이요. 아직도 이게 꿈 같아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하얀 배경지, 거대한 조명들, 각종 카메라 장비들. 그리고 젊은 스태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스태프들이 인사했지만 순이 할머니는 얼어버렸어요.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거든요. 할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메이크업실로 안내되었어요. 거대한 거울과 화려한 화장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수진이에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수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편하게 계세요. 의자에 앉자 수진이 순이 할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와, 정말 아름다운 피부세요. 이 주름들 하나하나가 모두 이야기네요. 아름답다뇨. 이 나이에. 아니에요. 진짜 아름다움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할머니처럼 살아온 흔적이 많은 분일수록 더 매력적이에요. 1시간 후 메이크업이 끝났어요. 거울을 보는 순간 순이 할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나야? 주름은 그대로 있었지만 왜 이렇게 달라 보이는 걸까요? 뭔가 고급스럽고 품격 있어 보였어요. 할머니, 저는 단지 원래 있던 아름다움을 드러낸 것뿐이에요. 수진의 말에 순이 할머니는 감동했어요. 70년 살면서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번엔 스타일리스트 지원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오늘 컨셉은 품격 있는 시니어예요. 할머니만의 우아함을 살려볼 거예요. 몇 벌의 옷을 보여줬는데 모두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이런 옷을 제가 입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할머니가 입으시면 옷이 더 빛날 거예요.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스태프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와, 완전 다르시네요. 진짜 모델 같으세요. 드디어 촬영장으로 나갔어요. 포토그래퍼 김 작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김진우 작가예요. 40대 중반의 김 작가는 경험이 풍부해 보였어요. 할머니, 제가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는데 할머니 같은 분과 작업하는 게 정말 기대돼요. 하지만 순이 할머니는 떨렸어요. 카메라를 보니 다리가 후들거렸거든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편안하게 서 계세요. 김 작가가 카메라를 들었어요. 하지만 순이 할머니는 몸이 경직됐습니다. 할머니, 힘 빼시고 자연스럽게. 네. 네. 하지만 어깨는 굳어 있고 표정도 어색했어요. 클릭, 클릭. 셔터 소리가 났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잠시 쉬실까요? 김 작가가 카메라를 내려놓고 다가왔어요. 할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제 이야기요? 네.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 그 이야기들이 할머니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요. 순이 할머니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저는 40세의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대단하다뇨. 그냥 살아야 하니까 산 거죠. 그게 바로 대단한 거예요. 그 강인함이 할머니 얼굴에 다 새겨져 있어요. 김 작가가 다시 카메라를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성공했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아, 그때는 정말. 순이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그때의 기쁨을 떠올리며 그 순간을 김 작가가 포착했어요.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으셨다면? 글쎄요.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놀림받을 때 얼굴에 애틋함이 서렸어요. 그럴 때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냥 이 아이들만큼은 꼭 잘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의지에 찬 눈빛이 나왔어요. 클릭. 어느새 순이 할머니는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있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요즘엔 어떤 꿈이 있으세요? 꿈이요. 저 같은 할머니가. 아니에요. 누구든 꿈을 가질 수 있어요. 순이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어요. 글쎄요.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처럼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그 순간 얼굴의 따뜻함과 품격이 동시에 나타났어요. 클릭, 클릭, 클릭. 김 작가는 계속 셔터를 눌렀어요.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1시간 후 촬영이 끝났어요. 순이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훌륭하셨어요. 자연스럽게 잘하셨어요. 제가요? 정말요? 김 작가가 카메라 뒷면을 보여줬어요. 한번 보세요. 화면 속에 자신을 보는 순간 순이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말 저예요? 화면 속의 여성은 분명 자신이었지만 완전히 달랐어요. 주름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것이 흉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깊은 인생의 지혜와 품격을 보여주고 있었죠. 불쌍함이 아니라 존경이 느껴졌어요. 늙음이 아니라 성숙함이 보였어요. 할머니, 이게 진짜 할머니의 모습이에요. 살아온 주름 하나하나가 모두 빛이 되었어요. 미연의 말에 순이 할머니는 눈물이 났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신을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순이 할머니는 창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메이크업은 지웠지만 뭔가 달랐어요. 어깨가 더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당당했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태어난 새로운 순이.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주름은 흉터가 아니라 훈장이라는 것을. 나이는 끝이 아니라 완성이라는 것을. 그녀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알람이 울렸지만 순이 할머니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오늘은 자신의 첫 광고가 방송되는 날이었거든요. 정말 나올까? TV 앞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채널을 돌리다가 어머,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나왔어요. 그것도 아주 크게, 선명하게.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TV 속에서 자신이 말하고 있었어요.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이게 정말 나야? 따르릉. 오전 8시 김미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봤어요? 광고 보셨죠? 네, 봤어요. 정말 신기해요. 할머니, 지금 난리 났어요. 광고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미연의 목소리에 흥분이 가득했어요. 벌써 광고주에서 연락이 왔어요. 추가 촬영 요청이 들어왔다고. 추가 촬영이요? 네. 그리고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연락이 와요. 할머니를 모델로 쓰고 싶다고. 순이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어요. 겨우 한 번 촬영했을 뿐인데. 오전 10시 평소처럼 시장 일을 나갔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어머, 저분이 TV에 나온 그 할머니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순이 언니 맞죠?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동정 어린 눈빛이 아니라 호기심과 존경이 섞인 시선이었죠. 언니, 정말 TV에 나온 거예요. 채소가게 사장님이 다가왔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시장에 연예인이 있었네. 완전 달라 보이셨어요. 진짜 멋있던데요. 순이야. 평소처럼 함께 일하던 영자 할머니가 달려왔어요. 야, 너 정말 TV에 나온 거야? 내가 아침에 봤는데 깜짝 놀랐네. 영자야.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모델이 되고. 세상에.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부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순이야, 너 완전 달라 보였어. 진짜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완전 다른 사람 같던데? 그런가? 당연하지. 우리도 할 수 있을까? 나도 해보고 싶다. 오후에 장을 보러 슈퍼에 갔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계산대 아주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어머, 할머니, TV에서 봤어요. 아, 네. 우와, 진짜 멋있으셨어요. 우리 아들도 보고 완전 감동했다고 하더라고요. 계산을 하면서도 계속 칭찬이 이어졌어요. 할머니 같은 분이 우리 동네에 살고 계시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처음으로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자랑스럽다니. 집에 돌아오니 통장에 광고료가 입금되어 있었어요. 3천만 원. 평생 한 번에 받아본 적 없는 큰 돈이었어요. 이게 정말일까? 통장을 몇 번이나 다시 봤어요. 숫자가 맞았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30년 동안 하루 5만 원씩 벌며 살았는데 저녁 7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광고 봤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훨씬 밝고 자랑스러운 톤이었죠. 회사 사람들이 모두 봤대요. 와, 너희 엄마 진짜 멋있다. 완전 고급스러워. 그러면서. 그래. 네, 부장님도 어머님이 정말 품격이 있으시다. 아들이 자랑스럽겠네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시다니. 이어서 딸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제 친구들이 난리 났어요. 왜? 엄마 광고 보고 모두 감동했다고. 너희 엄마 진짜 멋있다. 나도 나이 들면 저렇게 되고 싶어. 그러면서 딸의 목소리에도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하면 전에는 친구들한테 엄마 얘기 잘 안 했거든요. 미안해요. 괜찮아.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내 엄마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라는 게. 다음 날 오후 처음으로 경로당에 가봤어요. 평소에는 어울릴 자신이 없었는데. 어머, 저 할머니 TV에 나온 분 아니야? 맞아. 순이 할머니네. 할머니들이 모두 달려왔어요. 할머니, 어떻게 모델이 되신 거예요? 저희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멋있으시던데요. 평생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마치 연예인이 된 기분이었죠. 동창들의 연락 폭주. 그 주 내내 전화가 끊이질 않았어요. 수십 년간 연락 안 했던 동창들이 모두 전화를 했어요. 순이야,
TV에서 봤는데 정말 너 맞니? 와, 순이야. 완전 달라졌다. 너 지금 유명인이야. 하지만 박미숙에게서만큼은 연락이 없었어요. 어떤 기분일지 상상이 갔죠. 며칠 후 처음으로 동네 카페에 가봤어요. 전에는 비싸서 엄두도 못 냈는데 이제는 여유가 생겼거든요. 커피를 주문하는데 옆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분이 그 유명한 할머니, 모델이래. 와, 진짜. 실물로 보니까 더 멋있다. 나도 저렇게 늙고 싶어. 집에 돌아오니 우편함에 편지가 있었어요. 누가 보낸 걸까? 순이 할머니께.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할머니 광고를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저도 요즘 나이 들어가는 게 무서웠는데 할머니를 보니까 용기가 생겨요. 나이 드는 것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김미연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지금 제안이 3개나 들어왔어요. 5개요? 네, 화장품 브랜드 1곳, 건강식품 1곳, 그리고 생활용품 브랜드까지. 정말요? 모든 브랜드가 할머니를 원해요. 진정성 있는 시니어 모델이라고. 그날 밤 거울 앞에 섰어요. 한 달 전과 똑같은 거울이었지만 비치는 사람은 완전히 달랐어요. 어깨가 펴져 있었고 눈빛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김순이, 너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구나.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다음 날 마트에서 우연히 박미숙과 마주쳤어요. 미숙이는 순이를 보자 눈을 피했어요. 그리고 서둘러 지나가려 했죠. 미숙아. 순이야. 잘 지내? 응. 그래. 미숙이의 얼굴에는 당황과 부러움이 교차했어요. 예전처럼 우월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 TV에서 봤어. 잘 되더라. 고마워. 순이 할머니는 여유 있게 웃었어요. 복수나 자랑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냥 당당했을 뿐이었죠. 이제 하루하루가 달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가득했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어요. 무엇보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시장에서 만나는 할머니들이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어볼 때마다 순이 할머니는 확신 있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에요. 우리 모두 아름다워요. 세상이 순이에게 응답했습니다. 30년 동안 무시받았던 그녀에게 드디어 세상이 박수를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였거든요. 알람이 울리기 전에 순이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눈을 떴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아이고 또 하루구나 하는 한숨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침대에서 일어나며 거울을 바라봤어요.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 어깨가 먼저 펴졌고 그 다음에 허리가 곧게 섰어요. 30년 동안 구부정하게 살았던 그 자세는 이제 없었어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과 마주했어요. 김순이, 오늘도 화이팅. 예전에는 거울을 피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거울과 대화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옷장을 열었어요. 예전에는 낡은 옷 몇 벌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선택의 여유가 있었죠. 하지만 화려한 옷을 골라 입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은 편안하면서도 품격 있게
단정하면서도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는 옷을 선택했어요. 중요한 건 비싼 옷이 아니라 그 옷을 입는 사람의 마음가짐이었거든요. 오전 7시 동네를 산책했어요. 예전에는 시장 일 때문에 바삐 걸었다면 이제는 여유롭게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먼저 인사했어요. 동네 청소하는 아저씨, 조깅하는 젊은 사람들, 강아지 산책시키는 아주머니들. 할머니, 오늘도 멋있으세요. 감사해요. 순이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런웨이를 걷는 모델처럼 당당하지도 어색하지도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 카페에 들어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어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엄두도 못 냈던 일이었죠. 할머니, 평소 자리에 앉으실게요. 카페 사장님이 친숙하게 말했어요. 이제 단골이 되었거든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바쁘게 지나가는 직장인들, 유모차를 끌고 가는 젊은 엄마들. 모두들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구나.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자신과는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자신도 그들과 똑같이 소중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오전 10시 시장에 갔어요. 하지만 일하러 간 게 아니라 장을 보러 간 거였어요. 순이 언니, 영자 할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언니, 요즘 정말 달라 보여. 뭔가 빛이 나. 그런가? 당연하지. 걸음걸이부터 달라. 예전에는 고개 숙이고 다녔는데 이제는 당당해. 영자 할머니의 말에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이야, 우리한테 비결 좀 알려줘. 어떻게 그렇게 변했어? 순이 할머니는 할머니들 앞에 앉았어요. 비결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거예요. 시각이? 예전에는 나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도움받아야 할 사람, 늙은 사람이라고요. 할머니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나는 70년을 살아온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나이, 이 주름, 이 모든 게 다 제 경력이에요. 경력. 네. 젊은 사람들은 20년, 30년 살았지만 우리는 70년을 살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경력이에요. 오후 2시 아들 회사에 깜짝 방문했어요. 아들이 점심 같이 먹자고 해서요. 어머니, 회사 로비에서 아들이 마중 나왔어요. 그런데 아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예전에는 엄마 조용히 해주세요 하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하며 자랑스럽게 안내했어요. 부장님, 저희 어머니세요. 아, 그 유명한 시니어 모델. 반갑습니다. 부장님이 일어서서 인사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레스토랑에서 아들과 마주 앉았어요. 엄마, 회사 사람들이 엄마 얘기 많이 해요. 그래. 네. 어머님이 정말 멋있으시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하시다니, 그러면서 아들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하면 전에는 친구들한테 엄마 얘기하기가 좀 그랬어요. 알아. 미안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저녁에 딸과 백화점에 갔어요. 딸이 같이 쇼핑하자고 한 거였어요.
엄마, 이거 어때요? 딸이 예쁜 스카프를 보여줬어요. 너무 비싸지 않을까? 엄마, 이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엄마 수입이 우리보다 많으시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이제 광고 수입만으로도 월 5천만 원씩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네. 중요한 건 이렇게 딸과 쇼핑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늘 일만 했는데 딸이 순이 할머니의 팔을 꼈어요. 엄마, 저도 엄마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저녁 시간 홀로 서기에 진정한 의미.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혼자 먹는 저녁이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TV를 켜니 자신의 새 광고가 나왔어요. 건강식품 광고였는데 카피가 인상적이었어요. 나이는 경력입니다. 70년의 경험,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이에요. 자신의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신기했어요. 리링링. 김미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새 광고 보셨어요? 네, 봤어요. 반응이 정말 좋아요. 특히 나이는 경력이다라는 메시지가 화제예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할머니, 새로운 제안이 있어요. 어떤 제안요?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할머니처럼 도전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 나처럼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을 거야.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들, 경로당에서 만난 분들, 펠레터를 보내준 분들. 모두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어봤거든요. 다음 날 동네에서 박미숙을 만났어요. 순이야. 미숙이는 예전처럼 도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색해했죠. 미숙아, 안녕. 순이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순이야, 미안해. 예전에 내가 너무했어. 괜찮아. 정말로. 너를 보면서 많이 반성하게 됐어. 나도 변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우리 모두 변할 수 있어, 미숙아. 언제든. 저녁에 다시 동네를 산책했어요. 네온 사인이 켜진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런웨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걷는 이 길이 바로 내 무대야.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었어요. 하지만 과시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신답게 걸었을 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섰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처럼요. 김순이, 오늘도 잘했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70세의 자신에게, 30년을 혼자 버텨온 자신에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자신에게.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침대에 누우며 생각했어요. 진정한 역전이 뭘까? 돈을 많이 버는 것, 유명해지는 것,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아니었어요. 진정한 역전은 매일 아침 어깨를 펴고 일어나는 것.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미소 지을 수 있는 것. 나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경력으로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것이 진짜 역전이었어요.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 미연의 제안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나처럼 늦은 나이에 새로운 꿈을 꾸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제 자신만의 성공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기쁨을, 이 자신감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 해보자. 70세에 시작한 모델이 이제 다른 사람들의 꿈을 응원하는 멘토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진정한 성공은 숫자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매일 아침 당당하게 일어나는 것,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순이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